꺼내기도 어색하게 너는 너무도 조용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지금 나온 이 노래 각자 들어보시면 옛 추억이 떠오르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네, 노래까지 들으니까 저희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하루에 사실 커피 한 잔 이상 마실 정도로 되게 좋아하는데요. 커피나 차가 우리 몸에 또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미국의 한 건강 전문 매체가 발표했다고 하는데 커피와 차가 치매와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두세 잔의 커피와 차를 매일 마시는 사람은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32% 그리고 치매 위험은 28%가 낮았다고 하네요. 물론 이 커피와 차가 누구에게나 유익한 건 아니겠죠. 위장이 좋지 않거나 또 임신부의 경우에는 주의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그래도 이렇게 추워진 계절 따뜻한 커피와 차 한 잔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건 모두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헬로티비 뉴스도 따뜻하게 시작하겠습니다. 24일 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116명 발생한 가운데 서울 1,735명, 경기 1,184명, 인천 22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일상 회복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서며 정부 방역당국이 일상회복 지속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긴급 멈춤이 필요할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부천 16개 상인회 회원들이 최근 골목 상점가 연합회를 구성했는데요. 골목 상점들도 전통시장처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의 사회적 기업 도농살림이 실직 노숙인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착한 카페를 열었습니다. 네, 먼저 우리 지역 코로나19 소식입니다. 24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221명입니다. 이는 역대 최다 기록인데요. 부평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64명으로 인천 10개 군구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인천 지역의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00%,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1%를 기록 중입니다. 경기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1,184명 발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부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93명, 김포 지역은 46명인데요. 경기 지역의 중증 환자 치료 병상 가동률은 82.3%입니다. 오늘 4,000명 넘었대요. 전부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한테는 죄송하지, 그지? 그렇지만 일반 저 같은 시민으로서는 조금 아직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무하는 데가 병원인데요. 사실은 병원에서는 위드 코로나라는 의미가 사실 없어요. 가족들은 좀 덜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왜냐면 조금 우울감도 있고 애들이 굉장히 활동적인데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리니까 그런 게 좀 너무 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저도 이렇게 TV를 보든지 그러면은 너무 많이 확진자가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긴급 멈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너무 희망적이지만 어떻게 할 수 없지. 자꾸 퍼지니까. 저는 멈추기보다는 이제 국민 경제가 갓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현 상태가 유지되거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강화해야 되겠죠. 더 확산되면 더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2주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넘어가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게 전에 그 치거리해도 자꾸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다 퍼주니까 저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인분들이 코로나가 계속되면은 규제가 계속되면 피해를 많이 보시는 것도 알고 경제적으로 침체되는 것도 알지만 확진이 나면 사람이 죽거나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해서 규제를 하고 확진자를 줄여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천 16개 상인회 회원들이 포함된 골목상점가 연합회가 지난 19일 창립 총회를 열고 정식 출범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과 지역의 자영업자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네, 부천 상권의 기대감을 들어봤습니다. 박광용 부천 영화의 거리 상인회장입니다. 부천시에 그 상인회가 한 10몇 군데가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 엄청 힘드니까는 결선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이겨내겠다 그런 뜻으로 이제 결성하게 됐죠. 법을 갖다 만들었기 때문에요.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우리 똑같이 골목 상권에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첫 번째 이제 내년에 한 10억 정도 산업통상부에서 이제 배정이 돼가지고 5억은 또 시장, 나머지 5억은 이 골목 상권에 아마 지원될 예상입니다. 골목 상권 활성화에 이제 쓰는 거죠. 환경 개선을 한다거나 뭐 좋은 상권 활성화되는데 거기 초점을 두고 이제 이렇게 해 나가려고 그랬죠. 전에처럼 이제 코로나 전처럼 여기 장사하신 모두 다 잘 돼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장사 잘 되면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면 이게 잘 되는 거죠. 다음 소식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죠. 네, 인천에도 오래전부터 이웃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는 사회적 기업 도농살림이 있습니다. 도농살림이 요즘 특별한 카페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김진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카페. 여느 카페와 다를 것 없어 보이는 곳이지만 이곳의 직원들은 조금 특별합니다. 사회적 기업 도농살림이 지역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카페를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직원 5명이 자활에 나선 노숙인으로 이 중 2명은 정직원으로 채용됐고 다른 3명은 노숙인 쉼터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카페에서 일합니다. 직원으로 채용된 노숙인들은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뒤 이곳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쉼터에서 이제 그 바리스타 자격증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고요. 사회적 기업에서 이제 카페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계기로 이제 제가 지원하고 입사가 됐습니다. 뿌듯하기도 하고 좀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도농살림은 사단법인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이 실직 노숙인과 장기 실직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설립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직거래를 통해 농촌의 친환경 농산물을 도시로 유통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실직 노숙인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매년 겨울에는 몰래산타 이웃사랑이라는 나눔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 소외계층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몰래산타 행사를 이어온 지 10주년째 되는 해라 그 의미가 더 특별합니다. 올해 10년째 맞이해서 약 15만 원 상당의 선물 박스를 각 가정에 배달하는데요. 사회적 기업에서 좋은 물건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번 성탄절과 연말 연시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도농살림은 오는 27일부터 정식으로 카페 문을 열고 지역 노숙인들과 소외계층에게 온기를 전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실직한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자립을 돕고 또 농촌의 친환경 농산물도 직거래로 도시에 공급하는 모습이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공감하게 하는 리포트였네요. 그렇습니다. 자, 게다가 수익금 일부로 연말마다 지역의 소외 이웃들에게 산타클로스 선물까지 전달한다고 하니까 연말 따뜻한 운정이 더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착한 카페 저희도 한번 꼭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키워드로 살펴보는 우리 지역 주요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키워드는 꼭 지키자인데요.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가 꼭 지켜야 할 문화유산으로 인천 육군 조병창 병원을 선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인천 육군 조병창 병원은 부평 미군기지 내에 자리하고 있죠.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의해 지어진 곳으로 일본군의 강제징용을 증명할 역사 문화유산입니다. 하지만 현재 환경 오염 정화 때문에 철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무쪼록 인천 지역 사회가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다음 키워드 살펴볼게요. 마지막 홈 경기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가 오는 28일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매년 리그 잔류를 걱정해야 했던 인천 유나이티드가 올해에는 눈부신 경기력으로 잔류왕이라는 타이틀을 떼어버렸죠. 인천 유나이티드는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 포항과 맞붙게 되는데요. 홈 구장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자동차 등 풍성한 경품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특히 조성환 감독과 주장단이 시즌 내내 응원의 목소리를 내준 팬들에게 감사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요. 인천 유나이티드의 팬들이라면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는 심야 택시입니다. 부천에서 개인 택시 심야 영업이 당분간 자유로울 전망인데요. 부천시는 24일 내년 1월 초까지 심야 시간대인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개인 택시 4부제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절이나 수능 당일 등을 제외하고 한시적으로 부제를 해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서 늘어난 택시 승객 수요와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부천 지역의 개인 택시는 현재 모두 2,400여 대로 3일 영업 후 4일째 되는 날 쉬는 4부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종사자의 인건비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후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계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복지시설 2곳의 대표 등 6명을 사회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두 시설의 보조금 횡령과 후원금 부정 사용 금액은 모두 2억여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전국 70여 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현지 조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회 바이오 플라스틱 컨퍼런스가 지난 2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렸습니다. 컨퍼런스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상용화와 바이오 순환 경제의 실현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과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의 인증 동향, 기술 산업화 사례 등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컨퍼런스에는 인천시와 환경부, 산업계 등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경기도가 출산 가정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방법이 온라인으로 확대됐습니다. 도는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경기도 온라인 서비스인 경기민원24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연중 접수가 가능하고 출생신고 완료 후 1년 이내에 부모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누적 실적은 2019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20만 6,300여 가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지난 23일 인천시민대학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인천시민대학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생활 밀착형 시민교육체제 구축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민 교양과 인문학, 창업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청과 대학 등 각 기관들을 캠퍼스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김포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시군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김포시는 행정 역량을 평가하는 98개 지표 가운데 일자리와 복지, 혁신 경제와 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김포시는 경기도로부터 인센티브 2억 원과 기관 표창을 받습니다. 부평구가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에 참가한 지자체와 공공기관 중 수상 기관을 선정했는데요. 부평구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부평구는 청년의 내일을 함께 디자인합니다를 주제로 부평의 청년 일자리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창의성과 지속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